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여러분 코인 투자 정보 어디서 찾으시나요? 혹시 너무 많은 이슈에 진짜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코인 시장을 파헤쳐서 진짜배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4월 14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제 세 가지 코인 시장의 이슈를 준비해 네. 오셨죠? 예. 어떤 걸 좀 준비해 오셨나요? 제가 이번에는 모든 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을 만한 걸로 골라왔습니다. 고르고 골라서. 네. 예. 첫 번째는 이더 머지 않았다. 라임을 맞췄습니다. 네, 그래서 뭐지 뭐지 같네요. 네, 예. 근데 네. 멀지가 뭐지? 라고 궁금하실 거니까 멀지는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알아보고요. 네. 제페토 코인 나올까?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 제페토 써보셨나요? 안 써봤는데요. 어떻게 쓰는 걸 옆에서 보긴 했어요. 저도 저희 네. 애가 쓰는 걸 옆에서 네. 보기만 했거든요. 중학생들 사이에 엄청난 화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페토 코인이 나올 수도 음,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코빗 4대 거래소 중에 하나죠. 컴투스 코인을 도둑 상장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도둑 상장? 무슨 컴투스 일이 코인? 있었는지 네. 궁금하네요. 다들 흥미로운 주제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알아보죠. 첫 번째 이더 머지 않았다. 뭐 이건데 일단 머지가 뭔지 알아야 될 것 네. 같은데 머지 않았다는 뭔가 좀 가까웠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렇죠. 예. 일단 merge. 예, 제가 죄송합니다. 발음을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merge 뜻이 뭐죠? 예, 뭐 합친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합친다는 겁니다. 음. 이게 그 합친다라는 뜻인데 그 뒷단에 있는 그 그냥 내용을 보자면 네. 그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그 작업 증명 방식으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제 검증하는 방법이 네. 작업 증명은 이제 POW라고 해서 비트코인류의 이제 코인들이 작업 증명 방식입니다. 뭔가 문제를 막 풀어가지고 맞아요. 그 잘 푸는 사람한테 코인 주고 뭐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는. 많이들 이제 기사를 예. 나올 때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춘 사람한테 보상으로 그 코인을 그걸 준다라고 준다. 이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 그 이제 연산 작업이라고 하는 게 컴퓨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답이 182라는 숫자를 찾아내려고 1부터 집어넣는 거예요.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이렇게 하다가 182가 정답이면 정답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컴퓨터 성능이 좋을수록 맞아요. 빨리 계산하잖아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성능이 좋을수록 내가 코인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 성능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고 성능을 높여서 고사양의 컴퓨터를 돌리다 보면 벌어지는 일이 예. 전기를 많이 쓰죠. 예.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많이 쓰고 맞아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 가격도 오르고 맞아요. 여러 가지 파생적인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POW 방식이 진짜 보안에는 철저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연산력을 동원해야 되다 보니까 해커들이 이걸 뚫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안력은 우수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른바 요새 트렌드인 ESG에 어긋나는 거예요. 환경에 완전히 반하는 거잖아요. 전기를 많이 쓰니까 맞아요. 전기를 생산하려면 또 석탄을 써야 되니까. 예. 그래서 아니 이 아무 의미도 없는 디지털 쪼가리에다가 뭐하러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느냐라고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POW 방식이 가장 강력한 보안에는 좋은 장점이 있지만 확장성이나 아니면은 그 ESG 측면에서는 약간 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끊임없는 업그레이드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더리움의 그 플랫폼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든요. 네. 그 플랫폼의 성능 향상의 가장 굵직한 성능 향상이 뭐냐면 이 작업 증명 방식을 검증 방식을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지분 증명. POS 방식인데 이 지분 증명은 쉽게 말하면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겠다는 건데 왜냐하면 내가 코인이 많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가짜에다가 투표를 하게 되면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체인이 흔들리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투표권을 줘서 이 체인의 완전성을 유지한다라는 게 지분 증명 방식의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POW 방식에서 포스 방식으로 바꾸는 건데 말이 쉬운데 이게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요렇게 바꾸겠다라고 했던 걸 제가 2017년 9월에 비탈리 부테린이라는 이더를 만든 그 친구를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2018년에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라고 했어요. 2018년에 바꾸겠다라고 했거든요. 벌써 한 4년 흘렀나요? 네. 근데 아직까지 못 바꾸고 네. 있고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네요. 근데
이제 곧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근데 예. 그렇게 바꾼다 하는데 계속 미루고 미뤄졌던 일이 드디어 음. 한 6월경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음.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엊그제 엊그제. 이더리움의 코어 개발자가 트윗을 한 내용을 보면 6월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음. 약간 더 미뤄질 것 같아. 음. 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대충 한 3분기쯤에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 POW 방식에서 POS 방식으로 예. 이더리움의 검증 방식이 바뀔 텐데 왜 멀지냐라고 하면은요. 이 음. 업그레이드가 그 지금 이미 우리 메인 플랫폼은 돌아가고 있어요. POW 네. 방식으로. 음. 그런데 이 포스 방식, 지분 증명 방식을 검증하기 위해서 테스트넷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어요. 아, 테스트를 하고 있군요, 네, 이제. 지금 테스트넷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빠르면 뭐 7월쯤에 이 두 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 이제 합쳐져서 아.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지란 네, 이름을 네, 쓴 맞습니다. 거군요. 이번 업그레이드는. 쉽게 네. 말하면 지분 증명 방식이 음. 작업 증명 방식을 합병하는 음.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멀지가 이제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전환이 아마 뭐 6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 이제 너무 조금 기술적인 얘기인 늦어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궁금하죠. 예, 이게 뭐 이더리움 가격에 도대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게 더 궁금해요, 사실은. 그래서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한참 하고 나면 그 듣는 분들이 항상 하신 말씀이 그래요. 예, 그래서 사요 마요 이거예요. 예. 그럼 이제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하실 음. 거예요. 이 머지 업그레이드가 이더리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인데 네.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에 있어서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거, 뭐 하드포크라고 하는 게 업그레이드 말만 들어도 뭔가 좋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호재입니다. 네. 호재인데 이게 약간의 악재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게 왜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네. 차근차근 설명드리자면 일단 음. 어쨌든 가격 무엇인가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수요와 수요와 공급이라고 네. 볼 수 있죠.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머지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끝나서 이더리움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라는 가정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만약에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수요 공급이고 아무 의미가 뭐 없어요. 지금 난리가 나겠죠, 물론. 네네. 안정적이 안 되면. 그래서 네. 이제 공급 측면에서 보자면 그 작업 증명 방식에서는 하루에 12,000이더가 공급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시스템 플랫폼을 유지할 수 있는 채굴자들한테 보상을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스 지분 증명 방식으로 하면 1,200개로 줄어듭니다. 10분의 1로 네, 줄어들게 맞아요. 되네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뭔가 많은 리소스를 투여하는 채굴자들한테 대한 보상을 줄여도 되기 때문에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준다. 네, 맞아요.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른다. 그쵸. 뭐 이렇게 쉽게 게다가 생각할 이제 수도 있겠네요. 공급이 일단 나오는 양이 그렇게 10분의 1로 주는 거 플러스 그러면 이렇게 채굴자들한테 보상을 줘서 나왔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의 가격 하락의 요인이 되려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채굴자들의 경우에는 이게 뭐 전기세도 내야 되고 뭐 거기 임대료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쓸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채굴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일정량은 팔아서 자기 운영 유지비에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시장의 매도 네. 압력으로 꾸준히 작용을 하게 되는데 네. 포스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냥 지분을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운영 비용이 사실 이 채굴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그냥 적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려고 시장에 내놓는 매도 압력 자체가 줄어들게 되죠. 공급량도 줄어들고 매도 압력도 줄어드니까 네.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는 당연히 호재가 될 거고요. 음. 두 번째가 수요 측면입니다. 이게 그 예전에는 채굴자들한테 배분되던 수수료의 일부가 아까 말한 지분 증명 방식자들한테 돌아가게 됐어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전환하게 되면 채굴자들한테 안 줘도 되잖아요. 안 줘도 되면서 그게 10분의 1로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했고 그 10분의 1로 줄어든 그 공급량마저 채굴자들한테 안 가고 포스 검증자들한테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검증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이더리움의 양이 이더의 양이 과거보다 훨씬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뭘 하냐? 이걸 이제 스테이킹을 하고 지분 증명 방식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참여를 하다 보니까 스테이킹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 되는 거죠. 스테이킹이 지금 현재 그 아까 테스트넷 돌린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으로 그 만약에 내가 맡기면 보상이 지금 4.8% 정도가 나와요. 초반에는 거의 두 자릿수였는데 15%까지 막 주고 이랬는데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다 똑같이 나오는 물량을 나눠 갖는 거거든요. 참여한 사람이 많아지니까 내가 갖는 양은 적어졌었는데 네. 이제는 그에 대한 보상까지 늘어나게 되니까 스테이킹에 대한
그 보상률이 9에서 12%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이더리움을 어차피 갖고 있는데 여기 참여하면 10% 보상을 줘? 그럼 당연히 여기 들어가겠죠. 이더리움 개수가 늘어나니까. 게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아마 런던 하드포크 저 아니면 이수호 부사장이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게 그러니까 이더리움 수수료의 일부를 태워서 공급되는 이더를 소각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소각을 위해서 이더리움 수요가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더리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스테이킹 수요, 하여튼 저 소각 같으면은 수요. 결론이 뭐냐? 결국 가격은 오를 거다. 네, 이런 맞아요. 가능성이 높다. 참. 예. 다만 네. 단 하나 약간 그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네. 그 이더리움 2점 그 머지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그 과거에 아까 제가 지금도 스테이킹 맡겨가지고 돌아가는 테스트넷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 거기 맡겼던 이더리움이 이제 드디어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머지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제 팔지 못하게끔 이제 애초에 계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팔 수 있게 되니까 갑자기 단기적으로 거기 잠겨 있는 물량들이 시장에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요거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머지 업그레이드가 끝났다라고 해서 당장 팔 수 있는 물량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머지 플러스 샤딩이라는 또 기술이 있거든요. 그거까지 완료가 돼야지 시장에다 요 물건 이더리움 팔 수 있게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머지가 끝났다고 해서 당장 네. 시장에 물량이 나오지는 건 아니다. 그런데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가격 상승이 전망이 된다라는 건데 요거를 아시다시피 자세히 알려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자세히 네. 알려면 코빗에서 코빗 얘기가 또 나오네요. 네. 최근에 Urge to Merge라는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예, 또 자세히 설명한 또 네, 보고서를 하나 맞습니다. 냈군요. 제가 예. 보기에 한글로 된 보고서 중에서는 가장 잘 정리가 된 것 네. 같으니까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보고서를 댓글로요 여기 예. 남겨드릴게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더 머지않았다. 이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제페토 코인 나올까? 뭐 이 얘기 준비해 오셨네요. 네, 어제 네이버 대표죠 최수연 대표 MZ 세대로 대표가 된 대단한 분인데 어제 제2사옥은 1784라는 사옥을 건립을 하면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죠. NFT와 블록체인 서비스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보고 규제와 함께 고민하는 중이다. 제페토의 경우 코인 접목을 검토 중이며 어떤 것이 붙는 것이 좋을지 제페토 안에서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제페토 그러면 이제 네이버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해가지고 뭐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젊은 친구들이 네, 많이 맞아요.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마 그 이 해당 코인을 들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어제 마음이 막 들썩들썩 하셨을 텐데 아까 제페토의 경우 코인 접목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잖아요. 네. 제페토가 메타버스니까 거기 메타버스 내에서의 경제가 돌아가려면 코인이 붙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네이버는 코인이 있습니다. 우리 뭐 여러 번 사실 소개를 했었죠. 그게 링크라는 코인인데 네. 그 링크가 다른 링크가 있어요. 체인 링크의 링크라는 코인이 있어가지고 네. 이 네이버가 낸 코인은 라인 링크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 정확히 말하면 네이버가 낸 건 아니고 그 네이버 일본 사업자죠. 라인에서 발행한 코인 링크라는 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이제 관련돼서 또 질문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페토가 아까 코인 접목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질문이 나오는 게 그럼 그 코인이 링크냐라는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링크는 당연한 후보지로 네. 시장에 여러 플랫폼이 있기에 제페토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그 이른바 라인 링크 코인이 제페토 안에서 기축 통화로 쓰일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내비쳤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제 갑자기 이 간담회 내용이 알려지면서 네. 라인 링크 코인의 가격이 16% 급등했습니다. 네. 뭔가 제페토 안에서 이제 메타버스가 돌아가고 거기서 뭔가 또 사고 팔고도 할 맞아요. 있을 텐데 그러려면 뭔가 코인이 필요하고 필요하죠. 그게 또 관계사에 링크 코인이 쓰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링크 코인의 가격이 또 오르고 급등했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그 사실 그 제페토를 아마 써보신 분들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 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바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예요.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 안에서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고 네. 그 만들어진 콘텐츠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웹 2.0 버전에서는 유튜브 같은 거예요. 네. 지금 유튜브가 그 어떤 콘텐츠 플랫폼보다도 강력한 이유가 본인들은 아무도 유튜브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걸 만들지는 않는데 전 세계에서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각자 알아서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죠. 예. 게다가 뭐 특별하게 잘하라고 뭔가 그 격려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뭐 무슨 지원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너도 나도 퀄리티 높은 그 콘텐츠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수백만 건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가장 강력한 플랫폼이 되는 거고 넷플릭스와 비교했을 때는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서버만 안 끊기게 잘 예. 만들면 되는 거고. 그 비슷한 걸 지금 네, 네이버가 제페토가 제페토에서 좀 하겠다. 메타버스 안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용자가 아이템 생산과 소비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제페토 월드, 제페토 스튜디오, 제페토 라이브 같은 걸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은 약간 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지 않지만 이게 이제 발전하게 되면 여기다 코인을 붙여가지고 이른바 가상 세계에서의 경제가 현실 네. 세계와처럼 똑같이 돌아가게끔 네. 만든다는 거예요. 네, 컨텐츠를 또 사고 팔고 맞습니다. 무슨 라이브 공연을 그 안에서 하면 또 맞아요. 라이브 공연 보려면 또 코인 내고 네. 가서 보고 뭐 이런 게 이제 그쵸. 가능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로서도 잼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안에 쓰이는 일종의 이제 포인트 같은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페토 안에서만 쓰일 수 있고 호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만약 이걸 라인 링크 코인을 접목시켜서 한다라고 하면 네이버에서 그 라인 링크 코인을 예를 들어서 벌어가지고 내가 콘텐츠를 하나 올려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빗썸에 가가지고 팔면은 현금화가 바로바로 될 수도 있고 현금화도 할 수 있고 네, 꼭 예. 그 코인을 뭐 잼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제페토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나와서 실물 경제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그 브릿지가 돼주는 걸 바로 이제 그 코인을 라인 링크를 이제 그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고 네. 아까 제가 제페토 코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라인 링크가 제페토 코인이 될 확률이 가장 높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마음이 들썩들썩 하는데 이 라인 링크 코인의 한 가지 단점도 있어요? 혹은 가능성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국내 코인 투자들의 거래 점유율의 80% 70%가 업비트예요. 근데 라인 링크 코인은 업비트에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해외 코인이니까 지금. 빗썸에는 상장이 돼 있어요. 또 빗썸에 상장돼 빗썸에 있어요? 상장이 돼 네. 있어요. 그런데 약간 그 영향력을 하는 게 지금 너무 업비트 독주 체제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업비트 상장만 되라. 상장만 되면 네. 이게 이제 날아갈 거다라고 더 있고 잘 될 거다. 뭐 약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보시는군요. 분들은 네. 야 카카오인데 네이버 거 상장시켜 주겠어? 라고 이제 좀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어떻게 될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제페토 코인 나올까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약간 흥미진진한 얘긴데요. 코빗 컴투스 코인 도둑 상장? 네. 뭐 도둑 상장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도둑 상장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도둑 몰래 상장한다는 그쵸, 것인데 몰래 느낌은 상장. 네. 근데 몰래 상장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뭔가 나쁜 짓을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몰래 상장했으면. 네. 아니 이게 약간 코인과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어떤 주식 시장과의 약간 이 개념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현재 그 상장이 리스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할 수 있는 목록으로 하나를 이름을 올리는 건데 지금 거래소의 상장을 보면 그 이른바 몰래 상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이 자기 주식을 네. 그 거래소에다 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PO라는 작업을 거치는 거고 몰래라는 게 아예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주식시장에서 몰래 상장한다는 게 있을 수가 아직 없지요. 성립이 안 지금.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코인 시장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거래소의 상장이라고 하는 게 이미 너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고 다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위에 그 코인이 올라가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개적으로 판매 과정을 거친다든가 상장과 함께 그런 게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 프로젝트 측과 그러니까 네. 기업과의 협의 없이 그냥 거래소가 이 코인 괜찮아 보이네? 라고 하면 자기네 거래 목록에다가 그냥 그 코인을 올리면 되는 네. 거예요. 그 코인을 확보를 하고.
실제 그래서 코빗이 뭐 컴투스 코인이라고 네네. 불리는 걸 상장 올려버렸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컴투스 코인, 일명 컴투스 코인, 그 CTX라는 이 코인이 네, FTX라는 거래소에서 이제 음. 처음으로 판매를 네, 시작하는데 글로벌 거래소에서 맞아요. 판매가 됐다고 해서 제가 화제가 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참여를 네. 못한다 그래서 음. 땅을 치면서 후회했던 네, 그게 만약에 그 일종의 이제 그 방식이 IPO 비슷해가지고 우리가 공모주 청약하면 막 음, 따상 막 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따상이 아니라 한 30배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네. 그래서 네, 그 거기에 참여하지 못해서 참 네. 안타까웠는데 이게 뭐냐면 그 정도로 이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크다는 거예요. 어쨌든 컴투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메이저 게임 개발사 중에 한 곳이니까 네, 이곳에서 뭔가 게임 생태계를 만든다라고 하니까 그곳에 쓰이는 코인이라고 그럼 당연히 기대감이 높겠죠. 그런데 아까 뭐 이 회사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규제 이슈 때문에 국내 거래소 상장이 아니라 해외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장을 차근차근 하고 있어요. 네. 자기들 계획이 있겠죠. 음. 어디 상장하고 어디 상장하고 이렇게. 음. 그런데 갑자기 코빗이 우리 CTX 상장합니다. 라면서 빨리 우리 코빗으로 오세요라고 네. 이제 이제 광고를 한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음. 이 CTX 측에서는 이거 우리랑 얘기된 거 아니다. 우리가 차례차례 했던 그 로드맵에 코빗의 이름은 없었다라는 거고 코빗 측의 입장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코빗 측의 입장에 더 약간 동조하는 편인데 네, 뭐라 그랬어요? 코빗은?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 자산은 음. 모두 탈중앙화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음. 그렇죠. 탈중앙화란 토큰 물량에 따로 주인이 없다는 거다. 여태까지 코인을 상장할 때 재단과 협의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 정신에 따르면 도둑 상장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CTX의 그 주인은 코인 홀더지 그 너네 회사가 아니다. 근데 이게 무슨 도둑 상장이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일리가 있군요. 또.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비유를 썼어요. 아니 비트코인을 상장할 때 사토시 나카모토한테 허락받아야 되냐? 아니잖아. 코인 개발한 사람한테 누군지도 모르는데 허락받고 그러니까요. 이제 비트코인 상장하는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CTX 토큰을 상장하더라도 음. 그걸 만든 이른바 컴투스 홀딩스 그 재단 쪽에다가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상장은 거래소 재량인 거다. 그래도 뭐 좀 비즈니스 하려면 좀 협의를 하고 하는 게 상도 이상 맞아요.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서 예. 그게 이제 이게 법적으로도 뭔가 처벌할 수 있는 뭐 이 법칙까지 나오면 그런 건 없는 것 네, 같고 그런 건 상도위 제가 상도위라고 했지만 상도위에는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이게 그리고 상도위도 있고 거래소 입장에서도 프로젝트와 협의를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프로젝트와 협의해서 그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마케팅 물량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걸 좀 받아다가 이른바 야 우리 거래소가 이제 이 코인을 상장을 합니다. 우리 거래소 거래하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개 코인을 에어드랍 해드립니다. 많이 거래하신 분들께 예. 이러면서 상장 이벤트를 할 수 있으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프로젝트 측 입장에서도 자기들 마케팅 물량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네. 좋고 그래서 서로 얘기하고 하면 네. 서로 좋은 게 좋아요. 하지만 꼭 할 필요는 없다는 네. 거죠. 여튼간 요 상황에서 뭔가 투자자의 어. 피해가 가는지 그게 좀 어. 중요한데 그건 아직은 없는 투자자 것 같아요. 피해 부분에 있어서는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아, 그 또 있어요. 또. 네. 예.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렇게 뭔가 서로 협의를 통해서 상장하게 되면 아까 마케팅 물량도 있고 뭐 아, 이렇게 뭐 뭐 좀 하고 받을 수 이러면서 있는데 혜택이 없구나. 혜택이 없고 게다가 일종의 펌핑을 좀 기대할 수 있거든요. 초기에 상장을 했을 때. 예. 근데 그게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뭐 피해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이벤트성에 따라서 약간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좀 줄어든다라는 건데 크게 투자자 피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도둑 상장 논란이 나와서 한번 블록체인의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고요. 예. 이와 별개로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컴투스 코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컴투스가 코인원이라는 코빗보다도 더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의 2대 주주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아니 자기네 거래소 상장하면 되지 왜 코빗에다가 먼저 상장을 했지? 예.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이 특근법상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으면은 그 해당 코인을 상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컴투스가 코인원의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코인원에는 상장이 현재로서는 조금 조심스럽다. 예.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닌데 된다 된다 네. 딱 뭐 갈라놓은 건 아닌데 아니지만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위메이드가 왜 코인인 위믹스가 빗썸에 상장된 것도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들여다 본다라고 해서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는데 네. 이게 약간 지금 뭐 뭔가 말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지분 관계가 있는 코인을 살짝 보자면
그 업비트가 클레이 음. 이게 약간 카카오 계열이잖아요. 네. 근데 요건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원은 C2X 아까 음. 말씀드렸고요. 코빗은 SK 스퀘어가 네. 또 이게 여기가 3대 주주거든요. 네. 그러면 투자했죠. 크게 네. 투자했죠. SK 스퀘어가 3분기에 코인 낸다라고 음.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럼 이거는 코빗에 상장되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음. 요거 그 지분 관계에 따라서 상장 여부는 조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확하게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사실 눈치를 보기 때문에 상장이 안 될 확률이 크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간에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주의할 점들이 많으니까 음. 좀 잘 살펴가지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란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세 가지 얘기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네. 이 말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줄평 예. 한번 탈중앙은란 무엇인가에 음.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과 코인은 분명히 다른 건데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이해 편하기 위해서 주식에 많이 비유를 하고 주식 투자처럼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꼼꼼히 들여다보면 다른 점이 있다는 거. 아직 뭐 시장 초기고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점점 가면서 규제도 생기고 이렇게 맞아요. 잘 정동이 될 텐데 아직은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주의할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눠봤고요. 4월 14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코인 시장의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알찬 정보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인 시장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코인 파헤치기 함께해 주신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